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전통과는 다르게 매일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오늘인 24일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오전 약 300명의 공화당 대의원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지명식에 참석해 연설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경제 전망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민주당 밀워키 전당대회 현장에는 가지 않고 델라웨어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비꼬았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는 4일간 이어져 27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과 거물급 공화당 인사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공화당 유일의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 의원 등이 찬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2일차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을 필두로 한 인사들이, 3일차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필두로 한 인사들이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남쪽 잔디마당에서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화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보다는 현장성을 더욱 강화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전통적으로 마지막 수락 연설에만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4일간 매일 출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지명식에 등장해 연설을 진행했으며 오늘 오후는 물론 전당대회 기간 동안 매일 등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막이 오른 공화당 전당대회 행사 준비와 운영을 한국계 여성 마샬리 켈리 대표가 맡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샬리 켈리 총괄 대표는 지난 2016년 7월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운영 총괄 책임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아시아계로서 공화당 전당대회 총괄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켈리 총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390명의 백악관 지원 인력 등을 관리 감독하는 백악관 관리 행정국장을 맡는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식약청 FDA가 혈장 치료법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FDA 측은 조기 연구 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 승인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적십자 측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만큼 코로나19 완치자들에게 혈장을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인 23일 연방식약청 FDA가 코로나19에 대한 혈장 치료법을 긴급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장 치료법이란 항체가 형성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는 치료법입니다. 해당 치료법의 효과는 아직 완전하게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DA 측은 현재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보다 이득이 더욱 크다고 밝혔습니다. 약 7만 명이 이미 혈장 치료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승인을 통해 더욱 많은 환자가 혈장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혈장은 약품과는 다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기증에 의존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코로나19 완치자에게 혈장을 기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기증받아 임상시험에 제공해왔던 적십자 측은 해당 치료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Is data still being collected on the efficacy, but early studies would suggest that it is a viable therapy. And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other widely available therapies, we do believe that this is important for treatment of individuals with COVID-19. 또한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라고 전하며 혈장 기증을 요청했습니다. There is a huge demand for the convalescent plasma, and we are in an emergency shortage. So we really need people who have recovered to come out and donate. 적십자 측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 완치되었고 14일간 증상이 없는 사람은 혈장을 기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헌혈 가능 조건도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십자 웹사이트에 코로나19 혈장 기증 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기증을 통해 3명의 환자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t's a pretty simple process. It takes about an hour, and like I said, it can help up to 3 people, and so we're just asking people to continue to come out and donate.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측은 코로나19 증상과 관련 일관된 발현 순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DC는 현재 코로나19의 증상으로 11가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해뒀습니다. 감기와 비슷하기도 하고 알러지 반응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발병 처음엔 발열과 오한, 기침, 호흡곤란 증상만 목록에 올렸지만 감염자 임상 사례가 늘고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면서 근육통,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통을 추가한 데 이어 피로, 콧물,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까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증상이 일정한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호흡기 감염 질환 임상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증상 발현 초기 단계는 열에서 시작해 기침과 근육통을 거쳐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사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후통, 두통, 피로 등 다른 증상이 추가 발현되는 경우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4가지 초기 증상의 순서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증상 자체가 다른 호흡기 질병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증상 발현 순서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는 다르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입니다. 최근 프론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에 실린 연구 논문에 따르면 메르스와 사스는 설사 증상이 먼저,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구토 증세가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플루엔자 경우엔 기침 또는 근육통, 두통, 인후통, 발열, 설사나 구토 순서로 발병 초기부터 코로나19 증세와 확연히 달랐고 사스의 경우 발열, 기침이나 근육통, 두통, 설사, 인후통, 메스꺼움, 구토의 순서로 증상이 발현돼 초기엔 코로나19와 비슷하지만 그 이후엔 증상의 전개 과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확인된 코로나19 증상 발현 순서로 볼 때 체온 측정이 초기 감염자를 가려내는데 유효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조지아주에 $300 연방 실업상을 승인했습니다. 조지아주 정부가 새로운 지급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FEMA의 승인을 통해 조지아주는 3주치의 실업상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주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FEMA 측은 실업상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 실업상은 오는 12월 27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지만 $440억 달러의 FEMA 예산이 바닥나면 중단되는 만큼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최근 위스콘신주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전후로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송여경 기자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29세 흑인 제이콥 블레이크 씨는 경찰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총격 당시 3명의 아이들이 아빠가 경찰의 총에 맞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건의 목격자들은 총에 맞은 남성 블레이크 씨가 누군가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고 경찰은 블레이크 씨에게 총격에 앞서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위는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위스콘신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경찰을 향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Last night, as you stated, Jacob Blake was shot in the back 7 times in front of his children. And let me be clear, this was not an accident. This wasn't bad police work. This felt like some sort of vendetta being taken out on a member of our community.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각 주에선 과잉 진압 금지에 대한 법안이 발표됐고 실행에 옮겨지는가 했지만 현실은 여전했다는 분노의 목소리입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시민들의 항의를 지지하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약 2달 전 위스콘신주에서 위협적인 경찰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주의회 지연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지금은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며 치안 책임과 투명성에 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I've said all along we must offer our empathy. We must see the trauma, fear, and exhaustion of being black in our state and our country. But equally important to our empathy is our action. As family members, as friends, as neighbors, as people, the duty to act rests on all of us, and perhaps most importantly, on us as elected officials.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사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 있었다며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위스콘신은 흑인 주민들 관련 사건에서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현재 블레이크 씨는 밀워키 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나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열대성 폭풍 마르코와 로라 등 2개의 열대성 폭풍이 동시에 북상하며 미 남부 지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향권에 있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등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와 조지아 남부 지역은 예상과는 달리 마르코의 이동 경로 변경과 세력 약화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송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24일 오후 3시 52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589만 9,462명, 누적 사망자는 18만 85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2,71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3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가 플로리다보다 많아지면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주 순으로 많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4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5만 6,253명, 누적 사망자는 5,1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3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5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825명, 누적 사망자는 490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178명, 누적 사망자는 306명입니다. 디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6,055명, 누적 사망자는 370명입니다. KTN 뉴스 송여경입니다. 오늘 전당대회를 시작한 공화당은 영어로는 리퍼블리칸 파티라고 부릅니다. 사실 뉴스에서는 공화당의 별칭인 GOP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올드 파티, 즉 거대하고 오래된 정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실 때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